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거침없이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이 올 것인지 아니면 이 추세들이 지속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박종환의 암호화폐 시그널 리포트를 이제 다 송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링크를 다시 이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뒀으니까요. 만약에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확인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지금 이전치는 상회했지만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치와 지금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지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 이전치를 하회를 했는데 예측치를 상당히 많이 하회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어떤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용 시장이 위축이 됐다고 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더 증시가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확고한 증거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도 고용이 완전히 꺾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시장은 이제는 정말로 금리가 인하될 시점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거침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 구간에서 드디어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3.7K에 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전망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비트코인은 0.7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적게 올랐지만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코인들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격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혼조세이지만 조금 더 하락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굉장히 큰 구간들의 어떤 무빙을 보여줬지만 아주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5.11%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72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CBD 차트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매도벽이 훨씬 더 지금 강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K 바로 하단으로 지금 보시면 이 영역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매도벽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45K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구간들이죠. 그래서 요 구간, 그리고 이 위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매도 세력들의 아주 강력한 움직임들을 요 CBD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간에는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41K 정도 부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구간 밑으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을 좀 고래들이 적게 보고 있다는 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요 구간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굳이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어떤 계산법들이 복잡해 보이고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시장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물량을 많이 던져낸 거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이 보라색 규모의 고래가 물량들을 아주 강하게 던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지금 물량 자체는 적지만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녹색 고래는 보라색 고래가 던지는 물량들을 일정 부분 받아냈다가 다시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세력들은요, 그냥 이 기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물을 던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더블록에서요, K33 리서치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기획 기사를 냈는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회복 분위기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전과 그 전을 갖다 비교를 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지금 회복하는 시기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69K까지 찍었었죠. 최고점이 거기 대비 36% 정도 하락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구간까지 오는 시기가 빨랐던 거죠. 근데 2013년에서 회복을 할 때는 1178일이 걸렸고 2017년에는 1092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755일 만에 이 정도의 어떤 수준들을 회복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과거엔 이 정도까지 왔어야 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글래스 노드의 어떤 보고서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글래스 노드는 그 올타임 하이 지점인 2021년 10월 지점 말고 4월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둘의 사이클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완전히 같은 날짜 대비를 했을 때는 지금 주기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요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CME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의 프리미엄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상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더리움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석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지금 2021년 말 그때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69K를 찍었던 그 구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에 어떤 기관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과 대비를 했을 때 이 정도로 많이 금융기관들이 진입을 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들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오게 될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웹사이트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뭐 트레이딩뷰나 코인마켓캡 그리고 크립토 익스체인지 이런 곳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유입량 자체가 전혀 돌아오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2022년 중순과 비교했을 때 그 여름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적은 사용량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글 검색량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비트코인은 이제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과 뭐 중요한 어떤 거래소 이런 검색들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시장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장의 현 상황들을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인지하려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해야 되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더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 지금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제 출구 전략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즌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격이 주춤하게 되면은 이제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비트맥스에서 180만 달러 규모의 이 매수 포지션을 보유했던 고래가 지금 18% 상승한 이후에 지금 이 포지션을 마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지금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과 고래들이 끌어올린 장인 만큼 이 고래들의 어떤 포지션 청산들이 가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제 주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리포트에서도 이제 공유했던 NUPL 지표를 봐도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1, 2, 3단계에서 지금 4단계로 가기 위한 딱 요 구간에 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조정들을 지금 겪어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승장들과 대비를 했을 때 첫 번째 상승장은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지금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전까지 과정,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조정이 됐던 구간들이 어딘지를 살펴보면 지금 2차 대세 상승장에서는 36% 하락을 했었고 그전에는 62% 이상인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무튼 이런 구간들과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는 20%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부터 이 사이클의 최고점까지 가는 구간들은 2025년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긴 레이스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클 고점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조정들을 몇 번이나 겪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차례 이상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요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각자마다의 전략들과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 패턴을 따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부터 갔을 때 이 조정되는 구간들이 현 시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송머니 리자드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보면은 지금 과거의 어떤 패턴들에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런 하방 채널들을 통과해서 계속 이탈한 이후에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많이 무너졌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오기 전에도 이 하방 패턴 속에서 움직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만약에 가게 됐을 때 과거의 사이클을 갖다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 패턴을 이탈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한번 그어봤을 때는 지금 시점과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목소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변화들이 계속해서 어떤 강세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예언자처럼 그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반대 의견들은 지금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서 지금 제시를 하는 건지를 살펴보면은 1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초대형 고래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다양한 고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고래들이 최근에 약간 보시면 특히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지금 물량들을 최근에 좀 던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분산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매집을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가격이 상승할 때 약간 배포를 했다가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구매를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상승 랠리가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다른 지표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 가격대가 지금 이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거의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 당시에 보시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이거는 Value Days Destroyed Multiple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오고 가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했던 구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실상 롱텀 홀더들은 매도가 거의 본격화가 됐던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거의 정점에 다르게 직전이었던 거죠. 근데 같은 가격대인데 지금 요 구간밖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기 호들러들이 지금 이 가격에도 여전히 생각보다 많이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내놓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얼마 안 내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했던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더 높은 가격이 되기 전까지는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장기 보유자들의 의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들은 굉장히 건전하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에도 지금 상승하는 추세들을 보면은 아주 지금 가관이죠. 막 사고 팔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ME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어떤 미결제 악정 규모들을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3.24% 정도 영역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이 구간들이 올해 들어서 구간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봐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떤 과열 랠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유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지표들이 또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신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공급 신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요게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서 하락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자체는 조금씩 더 회복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런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번 달에는 46K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전망들을 내고 있는데요. 자,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엘리엇 파동에서 3파동을 지금 이제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길고 오래가는 파동이죠. 그래서 그 파동을 지금 가고 있는 요 단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요 구간들이 이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도 65K까지는 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또 요번에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주축이 되고 있는 하원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 하원위원회가 상무부에다가 블록체인 기술 지원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법안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상원에 이제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 삐걱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본인은 항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깊이 반대해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고 가장 나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의 면전에다가 내가 정부라면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워런의 편을 갖다 대놓고 지금 들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JP모건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JPM 코인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10억 달러, 뭐 조 단위의 돈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어떤 결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의 유일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 세탁, 탈세뿐이다. 본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송금에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JP모건이 뭔가 여기서 조금 더 본인들의 입지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뭔가 어떤 경쟁에서 사실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상당 부분 연막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10년이 넘은 내러티브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은, 비트코인 채굴의 물 소비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 소비량이 뉴욕시의 연간 물 사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자원 소비 이슈가 전력뿐만 아니라 물 영역까지 확장됐다라고 지금 한쪽 면만 가지고서 지금 뭔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언론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니까 이걸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지금 깎아내리려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퍼드 뉴스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지금 라울 파리라고 하는 매크로 투자의 대가이죠. 지금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리얼비전의 CEO로 있는 이 라울 파리, 파이낸셜 타임즈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언론은요 2013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씹어대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은 33만 %가 상승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도 씹기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미 이 프레임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그 포지션만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분석해서 정말 검증해내고 선별해내는 능력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다시 보시면서 가격 전망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었다가 잠시 이제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저항 영역을 갖다가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위쪽 46K, 47K를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소폭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일단은 22MA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가 더 과매수 상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통합의 신호들, 이제 조정의 신호로도 해석을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는 분위기들은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으면은 이제 48K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매도세들도 만만치 않게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 가장 마지노선은 어디냐면은 바로 요 구간이란 거죠. 20 EMA까지 내려오는 건데 요게 바로 이제 39K 부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는 구간은 39K인데 여기서 이제 뚫리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반데포페라고 하는 분석가는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본인이 보기에는 더 커 보인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어떤 시기들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더 선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지속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48K까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50K를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락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구간 35K에서 38K까지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거는 어떤 강력한 퍼드 뉴스나 어떤 갑자기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고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만 가격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비트파이넥스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말까지, 2024년 말까지 6만에서 7.5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데리비트에서 활동하는 이 옵션 트레이더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내년 이제 후반 전망인 거고, 내년 초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어떤 주장이 아니라 배팅한 규모에 의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 1월 26일 만기 콜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가 5만 달러 옵션에서 지금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도 5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